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역함수 있죠. 역함수는 바로 얘를 갖다 역함수라고 그래. 함수 x가 있어요. 여기 y가 있어.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a라는 x값이 y에 b로 이렇게 대응돼요. b로 대응돼 이렇게. b라는 점으로 대응돼. 역함수는 뭐냐면 반대로 이제 y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이 함수를 갖다 보면 역함수라고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서 나타내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f 인버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f 인버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함수가 됐는데 여기서는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정역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A라는 놈이 B에 대응됐어요. B에 대응됐어요. 그럼 F 인버스 B의 값은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당연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y 이꼴 x에 관한 식을. y 이꼴 x에 관한 식을. 예를 들어 1차 함수가 있어요. 자, x 플러스 3이야. 그럼 얘의 역함수는 얘를 y가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x에다 3을 더해서 y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x는 y에서 3을 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이런 새로운 함수, 이걸 갖다 우리가 얘의 역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새로운 함수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의 함수, 우리가 정역은 주로 x를 갖다 써서 표현하고 치역을 y를 써서 표현하니까 요렇게 바꾸는 다음에 x와 y를 바꾸면 돼요, 이제. y는 x-3. 요렇게 하면 얘에 바로 이렇게 역함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역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y 이꼴 x에 관한 식을 x 이꼴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다음에. 됐어요? x하고 y랑 문자만 바꿔주면 돼요. 왜냐면 새로운 함수에서는 x를 정역, y를 공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놓는 것 뿐이야. 알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이제 그러면 얘와 얘는 보니까 x에 y가 들어간 거고 y가, 즉 x에다가 y 대신에 x가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x에 y 이꼴 x에 우리가 바꿔서 대입하면 그럼 그래프가 뭐에 대해서 대칭해요? y 이꼴 얼마?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역함수는 y 이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y 이꼴 x축 대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죠. 알았냐? 됐죠? 그런데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느냐? 그렇진 않아. 왜 그러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F인데 얘가 이렇게 대응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제 새로운 얘가 정역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고 공역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이제 얘가 정역인데 얘는 1로 가고 얘는 2로 가고 얘는 3으로 가서 D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럼 이건 함수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정역에 있는 모든 값이 각 하나씩은 대응돼야 돼요. 적어도. 됐습니까? 근데 D가 못 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역함수를 못 가져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 1, 2, 3. 여기가 A, B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자, 함수는 됐어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A가 갈라지네? B가 이렇게 되네? 이것도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역은 X는 하나씩 대응돼야 돼. 하나씩. 두 개 이상 갈라지면 안 돼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역함수는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를 갖는 건 아니에요. 역함수를 가지려면 반드시 무슨 함수여야 된다? 무슨 함수?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돼요. 1대1 대응함수만이 우리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됐죠? 그러면 역함수를 갖는다. 저 1대1 대응함수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됐죠? 됐어? 그 다음. 우리가, F하고
자신의 역함수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B라고 했어요. 이렇게 B. 그럼 아까 이제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A가 있어요, 여기. X. 여기 A가 이렇게 B에 대응돼. 얘가 Y야. 이게 F야. 그럼 역함수 얘는 F 인버스를 갖다 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에 대응됐으면 F 인버스 B는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당연한 거잖아. 그죠?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얘를 갖다 구해볼까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성을 해볼 거예요, 합성을. 그러면 F 인버스 B는 얼마야? A죠. 그럼 FA는 뭐야, 다시? 뭐예요? 그냥 얼마?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F 인버스 서클 FA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FA는 B잖아요. 그럼 F 인버스 B는 뭐예요? 이건 A죠. 아, 이건 그냥 항상 자기 자신이 나와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따라서, 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는 함수를 갖다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이걸 갖다 무슨 함수? 그렇지. 항등함수라고 하죠. 그죠? 항등함수라고 하죠. 항등함수.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지?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계산 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예를 들어, F 서클, F 인버스, 우의 값을 구해봐라 하면 얘의 역함수를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얼마야? 5예요, 그냥. 알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F 서클 G가 GX를 했더니 X가 됐대. 얘가 무슨 함수란 뜻이야? X가 됐다. 얘가 무슨 함수란 뜻이에요? 항등함수란 뜻이야. 항등함수. 그러면 얘와 얘를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대.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냐면 서로 역함수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G는 F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알고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봐. 그러면 똑같아요. 자, 우리가 분수함수, 얘가 있어, 이렇게. CX 플러스 D가 있어.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해볼까? 얘의 역함수를. 그러면 y 이꼴 x에 관한 식을 x 이꼴 y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진짜로. 한번 바꿔보자. 얘를 넘어가서 곱하면 a 곱하기 얼마? yx 플러스 by가 될 거고, 는 cx 플러스 d 이렇게 되네요. x 이꼴 y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ayx 마이너스 cx 이꼴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될 거고, 됐죠? 요건 x로 묶어주면 ay 마이너스 cx 이꼴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x는 뭐가 되냐면 ay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이렇게 d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x와 y를 바꾸면 y는 이렇게 되겠네.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d 이렇게 되겠네요. 얘의 역함수 인버스라고 쓸게요. 안 헷갈리게. 자, 보자.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얘예요.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잘 봐요. 너희들 역함수 갈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딱 보니까 뭐만 바뀌어요? 얘하고 보세요. 얘하고 자리만 바뀌고 부만 바뀌어요. 자리를 바꾸면서 부만 바뀌면 역함수가 바로 구해진다는 뜻이야. 이해하세요? 굳이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는. 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서 쓸게요.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다음 얘의 역함수를 구해봐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y는 얘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버리면 끝나요. 시작 얼마?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끝.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는 이렇게 돼. 그런데 그러면 y 이꼴 이렇게 나타난 거 볼까?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 이 형태로 나타낸 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형태로 나타낸 거. 그럼 얘를 갖다 아까 y 이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런 형태로 바꿔놓고 이렇게 자리를 바꿉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볼 거야. 넘어가서 y 마이너스 q는 x 마이너스 p분의 k 이렇게 될 거고. 됐죠? x 이꼴 y에 관해서 바꾸는 과정이야. 똑같이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다. q 얼마? 1은 k분의 x 마이너스 p가 될 거고요. 자, k가 넘어가서 곱해지니까 x 마이너스 p는
y-q분의 k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됐죠? p가 넘어가면 x 이퀄 y-q분의 k 플러스 p가 되겠네. 따라서 x와 y를 바꾸면 y는 x-q분의 얼마? k 플러스 p. 아이고, 야, 요러한 형태는 얘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뭐만 바뀌어요? 얘랑 자리만 바뀌어요. 부호도 안 바꾸고. 그냥 자리만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해놓으면. p하고 q만 자리만 바뀌어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y는 x-2분의 1 플러스 3 얘의 역함수를 구해봐라라고 하면 굳이 막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는 거야. 이제 해봤더니. 뭐만 바꾸면 되더라. y는 얼마? x-3분의 1 플러스 2. 얘랑 x-p 플러스 q, x-q 플러스 p. 이해하세요? p하고 q의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됐냐? 그럼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전체까지 하면 얘와 얘가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됐죠? 혹시라도 이거 자리만 바꾼다고 하면 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숫자를 갖다 바꿔 써놓고 해볼게. 여기를 갖다 플러스, 여기를 갖다 마이너스 3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를 갖다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바꿔 넣어볼게. 그럼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y는 얘가 가면서 부호를 x 뭐가 되고 플러스 3분의 1 됐어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편해. 이해가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얘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서로 같대요. 근데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보세요. 얘랑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만 바꾸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f 인버스 x는 이렇게 되는 거야. 2x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랑 같대요. a는 당연히 얼마란 뜻이야?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자, 함수 fx가 다음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다음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다음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그런데 봐봐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해서 이거는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항등함수. 그 다음에 어떠한 함수든지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면 그냥 뭐가 돼요? f가 되는 거죠. f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등함수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갖다 기반하면 쉬워요. 그럼 얘 볼게요. 요건 항등함수가 돼요. 그럼 얘랑 하면 결국은 얘는 뭐만 구하라는 얘기야? f 인버스 5의 값을 구해봐라 이 뜻과 똑같은 거예요. 얘를 구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합성함수에서 f 서클 g의 인버스 이렇게 하면 이 괄호를 풀면 g 인버스 서클 f의 인버스가 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참고적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알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얘의 역함수는 물론 구하기 쉬워요. 얘의 역함수는 이거는 뭐 바로 어떻게 하라고 해서 아까 얘랑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만 바꾸면 끝나요. 그럼 이건 얼마야? x-2분의 얼마? 3x-3. 여기 x에다가 5를 대입하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그럼 x에다 5 대입하면 얼마? 3분의, 그지? 3분의 얼마? 3, 5, 15. 15 빼기 얼마? 12. 따라서 답은 얼마? 4.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무리 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함수를 할 때 잘 들어야 돼 이거 설명.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제 그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요. 왜? 이건 역함수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각마다 문제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원래 2차 함수 자체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역의 범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게. 자, 내가 하나 fx를 갖다 주어질 거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할까? 3이라고 할까? 3 이런 게 있어요. fx를 썼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가 없으면 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못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1, 마이너스 4, 뭐 여기 1, 1 집어넣어 마이너스 4, 이렇게 아래로 0, 집어넣어 마이너스.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가 1. 그러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함수를 못 가져요. 그래서 1보다 크다 때는 이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무리함수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자, F 인버스 4의 값을 뭐 예를 들어 위에 6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잘 보세요. 얘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F 인버스 6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알았죠? 그럼 이거는 얘의 역함수를 구해서 6을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FA가 B가 되면 F 인버스 B가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A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F 인버스 6의 값을 뭔지 몰라. 이걸 A라고 할게. A.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FA가 6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6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역함수의 값을 구하는, 물론 해도 틀리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느냐? 자, 역함수의 무슨 값을 갖다 구하라라고 하면 이 원리를 응용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6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보세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 이해하세요? 그럼 이거 뭐예요? 2차 방정식만 풀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또 하나 역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그럼 역함수는 모든 함수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떤 함수만 갖는다고 했어? 1대1 대응함수만 역함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프가 서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 이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얘의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얘의 역함수는 y 이꼴 x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대칭이 돼야 돼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돼요.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돼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봐봐요. 그럼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또 역시 이 참수를 써볼게요.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물론 x가 1보다 크다. 자, 얘의 역함수가 있어요. 얘의 역함수를, 얘를 이제 fx라고 놓고, 얘의 역함수와 얘의 fx와 얘의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 교점. 즉,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사실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연립방정식을. 그럼 얘의 역함수를 갖다 구하면 이건 뭐 무리함수가 나와요. 무리함수가. 뭐 루트 뭐 ax 플러스 b 뭐 플러스 뭐 k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얘의 역함수를 갖다 구하면.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x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알았냐? 그런데 이 원리만 알면 편해져요. 어차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그래프는 y 이꼴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 요 만나는 교점이 y 이꼴 fx 이 교점, 이 세 개의 교점이 서로 같은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뭔 얘기지?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얘와 y 이꼴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끝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고요. 그냥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y 이꼴 x 얘와 얘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얘와 얘와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그래서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뭔 얘기지? 됐습니까?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알았지? 됐어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y 이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더라? 뭐와 b와 c의 자리만 바꾸고 부호까지 바꾸면 끝나더라.
이렇게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 얘는,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x-q분의 얼마? k 플러스 얼마? p가 되더라. p.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잘 나타나는 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이건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서 f 서클, f 인버스, x는 그냥 이 값이 그냥 나오는 거다. 그냥 나오는 거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또 하나, f와 g를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g는 f의 뭐다? 인버스다. 즉 g는 f의 역함수가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됐지?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내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지?